네, 드림스탁 나우 시간으로 함께 넘어오셨습니다. 현 시점의 투자 전략 이 시간 통해서 하나씩 알아보도록 하겠는데요. 이번 주는 반도체의 주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었습니다. 오늘 심심하지 않고 달달한 반도체 이야기 이분과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벤자민 투자연구소의 신일섭 소장님 나와주셨습니다. 소장님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늘 밖에 폭우가 온다고 하는데 그래도 무사히 안전하게 오셨네요. 네, 그래서 배고프지 않나요? 비 네. 오면 더 땡기지 않나요? 배고픕니다. 원래 파전으로 해도 되는데 오늘 토스트를 한번 만들어 보려고. 네, 그래서 앵커님도 빨리 세팅하셔야 돼요. 알겠습니다. 저희 제가 얘기하고 있을게요. 계속해서 그 토르 얘기하면서 우리가 마지막에 결론에 다다른 거 다시 기억나시나요? 기억나죠? 그 어벤져스에서 토르의 머릿속에는 타노스를 이길 새로운 무기에 대한 아이디어도 있고요. 네. 설계도도 그릴 줄 알아요. 근데 토르는 싸움만 했기 때문에 싸움만 잘하지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대장장이의 능력이 없어요. 그래서 그 난장이 대장장이를 찾았죠. 근데 그 난장이 대장장이도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능력은 있는데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없어서 그 도구를 겨우겨우 살려서 무기를 만들어내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결국 급으로 나눠보면 그 무기를 만들 수 있는 도구가 가장 우위에 있다. 그래서 토르는 엔비디아에 비유를 할 수가 있겠고요. 의인화를 할 수 있겠고, 그리고 이제 엔비디아를 토르로 의인화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 TSMC를 그 난장이 대장장이로 의인화할 수 있겠고, 그 다음에 이제 이 도구를 만드는 이 ASML을 도구에 의인화할 수 있겠죠. 그래서 도구가 왕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지금 우리 중국 반도체 탕후루를 꿈꾸다라고 했는데 탕후루가 요즘 하도 인기 많아서 엄청 반질반질하잖아요, 겉에는. 그렇죠. 반짝반짝하죠. 근데 뭐 그 안에도 맛있긴 합니다만 중국이 지금 반도체를 막 정말 설탕물 바른 반짝반짝한 것처럼 굉장히 치장하고 있는 느낌이 강하게 들어요. 근데 아까 말했다시피 장비가 왕이기 때문에 반도체 5대 장비 회사가 있는데 중국은 하나도 없어요. 물론 지금 보니까 반도체 중국 5대 장비 회사라고 무슨 걔네들이 그런 거 좋아하더라고요. 옛날 의천도령기나 무슨 그런 거, 이 무협지들 있잖아요. 정말 그런 것처럼 무슨 검객처럼 그거를 의인화시켜가지고 키우고 있긴 하더라고요. 물론 굉장히 빠른 속도로 크면 무서울 것 같아요. 근데 보면은 이 항공모함도 그렇잖아요. 맨날 항공모함 우리가 뭐 미국보다 더 잘 만든다 하는데 믿는 사람 아무도 없고 맨날 불발탄 나오고 뭐 그래도 뭐 경계를 늦추면 안 되겠지만 어쨌든 키우고 있는데 아직은 지금 모자라단 말이에요. 그래서 지금 세계 1위 장비 업체는 미국의 어플라이드 머티리얼즈입니다. 그리고 분야로 따지면 얘네는 증착 분야에서 세계 1위고요. 증착 분야 세계 1위를 바탕으로 종합 분야에서도 1위에 오른 거예요. 금메달이고 2위는 ASML입니다. 종합에서 2위. 이건 네덜란드죠. 그런데 얘는 가장 강한 분야가 노광 분야입니다. 노광 분야 세계 1위를 바탕으로 종합 2위까지 오른 것이죠. 그 다음에 3위가 식각 분야에서 1위인 램리서치입니다. 이것도 미국이고요. 식각 분야 1위를 바탕으로 종합 3위에 오른 거예요. 그리고 세계 4위는 도쿄 일렉트론 일본입니다. 일본 도쿄 일렉트론은 뭐 노광, 식각, 증착 다양한 분야에서 2위, 4위 정도를 기록해서 종합 4위에 올랐어요. 그 다음에 5위도 미국입니다. KLA 바이든 대통령 방한했을 때 그 피터라고 런닝맨처럼 다 붙여놨었잖아요. 국기랑 런닝맨처럼 이름 붙여놨었죠. 그 피터가 KLA 직원이었잖아요. KLA는 계측 장비의 1등입니다. 계획된 대로 잘 만들어졌는지 검사를 하는, 그리고 그게 나아가서는 모든 공정에 다 쓰이기 때문에 공정 제어 관리의 1등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 분야 1등으로 세계 5위에 오른 겁니다. 종합적으로. 그럼 이제 5대 중에서 미국 회사가 3개고 네덜란드 회사가 하나고 일본 회사가 하나예요. 근데 어쨌든 지금 네덜란드, 일본, 미국 이 회사들은 미국의 그 대중국 제재에 받고 있죠. 같은 편이죠. 물론 네덜란드 ASML이나 일본의 도쿄 일렉트론이 미국의 세계 회사보다 다루기는 어려울 수도 있어요. 왜냐하면 지금 당장 중국 매출 비중이 있는데 바이든 대통령이 미합 중국의 대통령이라고 해서 그 사람 말을 무조건 듣지는 않아요. 얘네들도 여기에서 갑이기 때문에. 그렇지만 어쨌든 연합전선으로 가니까 큰 틀에서는 동의를 하고 가는 거죠. 그러니까 계속 중국의 이제 이 5대 장비 회사들의 이 최첨단 장비는 중국이 앞으로 못 받는 겁니다. 아까 말했듯이 이제 그 장비가 없으면은 아무리 머릿속에 아이디어가 있어도 구현을 못해요. 토르가 100명이 1000명이 있어도 무기를 못 만드는 거죠. 그저 머릿속에 있는 허황된 망상에 불과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지금 계속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자꾸 뭐가 나오긴 합니다.
마치 맞아요. 탕후루 전시해 놓은 것처럼. 그쵸? 탕후루 전시해 놓은 거 보면은 그 전시 거기에 몇 개 없어요. 블랙 사파이어는 아예 없어요. 메뉴판만 나와 있지. 그쵸? 근데 이게 약간 그런 식이거든요. 일단 8월 달에 7나노 공정 프로세서가 내장된 스마트폰 메이트 프로 60이 출시가 됐죠. 화웨이에서. 근데 수율은 밝히지 않았어요. 그리고 10월 달에 이제 미국이 중국에 대한 첨단 반도체 장비 수출 규제 정책을 발표를 했어요. 8월 달에 그 일이 있었기 때문에. 근데 그 이후에 또 뭐가 나왔느냐? 지금 노트북을 공개했는데 이번에는 5나노 프로세서가 탑재된 노트북을 공개했다. 그러니까 원래 7나노 밑은 네덜란드 ASML의 EUV 장비가 없으면 7나노 밑을 구현할 수 없다고 다들 판단을 하고 있는데 8월 달 그리고 11월 달 들어서 7나노, 5나노짜리가 탑재가 된 노트북이랑 휴대폰을 내놓으니까 한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의심이 드는 거는 그 수출 규제가 일어나기 직전에 EUV 장비 혹은 이 5나노, 7나노짜리 반도체 칩을 재고로 왕창 쌓아놓은 게 아닌가. 혹은 DUV 장비라던가 구형 장비밖에 없는데 정부가 계속해서 그냥 총알을 대줘가지고 1000개 중에 999개를 갖다 버렸는데 한 개 성공을 가지고 그러니까 그거죠. 샤인머스켓 뒤에 시체처럼 샤인머스켓이 물러져 있는데 잘 만든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딱 하나 내놓은 거죠. 그러면서 왕가탕후루에 가서 너네가 만드는 기계보다 우리는 되게 구형 기계인데 너네랑 똑같은 맛, 똑같은 비주얼의 샤인머스켓 탕후루를 만들었다고 하고 있는 거죠. 둘 중에 하나인 거예요. 근데 어쨌든 간에 점점 더 힘들어질 수밖에 없는 거는 그러니까 전제는 그거예요. 아까 전에 중국 반도체 굴기가 만약에 성공을 해가지고 아까 무슨 5대 회사라고 꾸리고 있다고 했잖아요. 얘네처럼. 근데 지금 상황은 거의 어떤 상황인가요? 그 있잖아요. 중국에서 어벤져스 짝퉁 영화 똑같이 만든 거. 막 아이언맨 이상한 애 나오고 아이언맨 방패 막 부서지고 막 이래. 캡틴 아메리카. 맞아요. 그 뭔지 아시죠? 어벤져스 멤버를 그대로 꾸린 짝퉁 영화가 나왔거든요. 지금 약간 그런 거거든요. 지금 상황은. 근데 만약에 그게 정말 크다고 하면 이제 문제인 건데 그게 지금은 아직 시기상조다. 그걸 전제로 깔았을 때는 지금 상황에서는 앞으로 더 힘들어진다는 거죠. 왜냐면 10월 달부터 수출 규제를 했고 이렇게 빈틈이 자꾸 발견되니까 더욱더 공고히 연락을 하여서 미국 3대 업체는 더욱더 강하게 압박을 넣을 것이고 네덜란드, 일본 업체도 결국에는 이 밸류체인 안에서 같이 커가야 되기 때문에 어차피 따를 수밖에 없으니 점점 더 이제 옥죄는 거죠. 그럼 중국은 이제 더 애가 달 수밖에 없는 거죠. 중고 시장 가가지고 중고 폼을 구하던가 아니면 오늘 또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뭐 임금의 2배, 뭐 살집이건 다 마련해 준다고 해서 기술을 싹 다 빼갔더라고요. 그러니까 이 장비를 못 빼가니까 사람을 빼가고 있어요, 지금. 사람을 빼가고 설계도를 빼가고 공장을 통째로 베껴서 만들고 이런 짓을 하고 있거든요. 어쨌든 간에 반칙을 통해서라도 어떻게 따라가려고 정말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그러니까 이게 점점 더 치열해지겠죠. 미국과 동맹인 이곳은 안 주려고 노력을 할 것이고 중국은 어떻게든 따라가려고 아니면 위장을 해서라도 이 자존심을 지키려고. 그렇죠. 필요 없는 자존심이죠. 거기서 이제 우리나라의 장비 회사의 긍정적인 부분이 떨어지는 빈틈을 찾아내면은 거기서 기회가 있는 거죠. 그 빈틈을 오늘 소장님께서 쏙쏙 찾아주신다고 합니다. 미국에서는 계속해서 중국 쪽으로의 기업들이 수혜가 가는 것을 막으려고 더욱더 노력을 기울일 거고 중국은 그 안에서 어떻게든 살 길을 모색해 나갈 텐데 그 안에서 우리 한국 기업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기업들은 뭐가 있을까요? 네,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기회가 생기는 거예요. 지금 만약에 한국의 장비 업체가 중국에다가 대주는 것을 그것까지 만약에 미국이 막는다면은 여기서 클 수가 없는데 지금 그런 건 공식적으로 요구한 적이 없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반도체 장비에서는 아까 5대 장비업체 네덜란드, 일본한테 장비 중국에 주지 말아라고 했지 물론 한국의 장비업체들이 수준이 떨어진다고 합니다. 이 팩트가 그렇잖아요. 수준이 5대 장비회사보다 떨어지니까 그냥 위협이 안 될 거라고 생각해서 그랬는 부분도 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어쨌든 한국 장비를 중국에 수출하는 거에 대해서 전면적으로 막거나 금지한다는 얘기는 없었어요. 물론 그 안에 들어가는 부품에서 미국산이 있을 때는 안 된다. 뭐 이런 거는 걸릴 수가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우리나라의 장비 회사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있다는 거죠. 그럼 이제 여기서 아까 5대 장비 회사들이 노광, 식각, 증착 3개에 다 몰려 있거든요. 그렇죠. KLA 같은 경우는 계측이지만
혼자 독보적인 것이고 모든 공정에 다 계측은 그거죠. 우리가 점토로 앵커님 얼굴을 만드는데 계속 중간중간에 확인을 하잖아요. 야, 눈, 코, 입 제대로 됐어? 등 안 삐뚤어졌어? 발 제대로 됐어? 계속 측정을 해야 돼요. 계측 장비는. KLA는 열애로 하고 나머지 4대 장비는 노광, 식각, 직창에 있고 그리고 노광 분야가 제일 많은 시간을 차지하고 제일 원가 비중에서 많이 차지해요. 그러니까 ASML이 그 중에서도 갑인 거예요. 그리고 지금 이것을 이제 설명을 하기 시작하려면은 이제 앵커님은 제가 미리 아까 우리가 만들었어요. 이거 보여주세요 앞으로. 앵커님은 저거 샵 같은 거 그릴 거예요. 원래 매직으로 그렸어야 되는데 저는 이런 눈꽃 모양 같은 거를 그릴 거예요. 근데 제가 펜에 비유를 했잖아요. 펜을 짧게 쥐고 글씨를 쓰는 게 EUV 장비고 펜의 끝을 잡고 글씨를 쓰는 게 DUV 장비다. 그런데 실제로는 펜으로 쓰는 게 아니라 빗으로 투과시켜가지고 밑에다가 빗으로 회로를 그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빈 종이, 깨끗한 종이를 아무것도 안 그려진 종이를 블랭크 마스크라고 하고 블랭크 마스크에다가 이렇게 회로를 그리면 포토 마스크예요. 그래서 포토 마스크를 여기다 놓고 위에 조명이 있습니다. 빛으로 이걸 쏴요. 그 다음에 이 식빵이 이제 웨이퍼입니다. 이따 먹을 거예요. 여기다가 이제 회로를 새기는 거죠. 근데 여기서 아까 전에 무슨 지금 변동이 일어났죠? 중국은 EUV 장비를 아예 못 받는다. 그쵸. 그리고 DUV 장비가 지금 확보해 놓은 건 있는데 앞으로 DUV 장비도 못 받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 거죠. 여러 번 그려야 되는 문제가 생기는 것이고 일단 감광액을 바르도록 하겠습니다. 빨리 저 따라 하시면 돼요. 네. 자, 이 버터가 감광액이에요. 포토레지스트라고 부르죠. 포토레지스트를 웨이퍼에 바릅니다. 이걸 바르는 이유는 뭐죠? 더욱더 회로가 잘 새겨지게 하기 위해서 바르는 거예요. 이거를 발라줍니다. 포토레지스트 발랐죠. 우리나라에선 대표적으로 동진 세미케미, 포토레지스트 이런 잼 같은 걸 만드는 거죠. 이거를 발라준 다음에 이제 내가 새기고 싶은 무늬 회로를 빛으로 쏴서 여기다가 그리게 되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제 멀리서 빛을 쏘니까 이거를 한 번에 제대로 그리기가 힘드니 여러 번 그려야겠죠. 그러면 아까 전에 이 포토 마스크가 금방 닳아버려요. 그럼 뭐가 또 필요하겠어요? 원재료인 포토 마스크의 원재료인 새거 블랭크 마스크가 계속 필요하겠죠. 그렇죠? 네. 이 블랭크 마스크 원재료를 제공하는 우리나라 업체가 SNS텍이죠. 이 블랭크 마스크에 그려진 회로가 그려진 포토 마스크는 일본 업체가 다 점령을 하고 있고요. 아직 이 SNS텍도 이걸 만들었지만 아직 EUV용 요 지금 포토 마스크는 우리나라 걸 쓰지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나라는 지금 원재료인 블랭크 마스크를 많이 쓰면은 SNS텍이 좋은 거죠. 그리고 나아가서 SNS텍은 또 어떻게 하냐. 이게 금방 다르니까 우리가 종이도 그렇잖아요. 오늘같이 폭우 오는 날 금방 젖어버리잖아요. 그렇죠. 안 젖게 하려면 어떻게 합니까? 코팅. 비에 안 젖죠. 네. 그쵸? 코팅. 이 코팅과 같은 거를 여기서는 펠리클이라고 부르죠. 이렇게 보호를 해야 되죠. 근데 보호를 하는 대신 중요한 거는 투과도가 높아야겠죠. 왜냐면 이렇게 씌워놔서 만약에 그 회로가 잘 안 입혀지면은 보호하는 역할은 하는데 투과가 안 돼버리면 또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투과율이 높은 펠리클이 중요하겠죠. 투과율이 높은 걸 만드는 게 중요합니다. 어쨌든 SNS텍은 이 지금 빈 블랭크 마스크부터 블랭크 마스크를 보호할 수 있는 이 펠리클까지. 그러니까 중국의 어떤 이 칩 업체에서 만약에 구형 장비를 갖고 생산을 어거지로 해야 된다. 그럼 SNS텍에 손을 벌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계속해서 소모가 많아지니까. EUV 장비는 이걸 한 방에 입힐 수가 있어요. 그렇죠. 근데 DUV 장비는 여러 번 그려야 되거든요. 빛으로. 그걸 더블 패터닝, 트리플 패터닝이라고 하죠. 그래서 하기가 힘들다. 그 다음에 제가 이제 이걸로 그릴게요. 앵커님 거는 이따 먹으라고 그려드릴게요. 네. 자, 이렇게 해서 새겼습니다. 자, 어때요? 나왔죠? 이게 투과해서 그쵸? 나온 투과해서 모양이죠? 빛으로 한 거죠. 네. 빛으로 새겨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회로가 그려진 거죠, 웨이퍼에. 맞습니다. 웨이퍼에 또 똑똑 떨어지고 있네요. 자, 그려졌죠. 그러면 이제 이게 회로도대로 잘 그려졌는가를 계측하는 게 맨 마지막 종목 먼저 할게요. 계측하는 장비가 오버레이 장비인데 그게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우리나라에서 합니다. 오로스 테크놀로지 많이 올랐죠. 그쵸? 이걸 원래 미리 해드렸어야 되는데 뭐 미국 종목이 워낙에 강하기 때문에 먼저 했고요.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아까 전에 그걸 안 말했고요. SNS텍은 ASML의 대중국 수출 제재의 수혜죠. 결국에는
EUV 장비를 못 받으니 DUV 장비를 해야 되다 보니 많이 블랭크 마스크를 소모하게 되고 SNS에게 수혜가 된다. 펠리클도 그렇고. 오로스 테크놀로지는 누군가요, 그러면? KLA. KLA는 미국 회사기 때문에 미국 바이든 말을 들어야 돼요. 아까 피터도 중간 투표 때 바이든 찍었을 거예요. 그때 피터 보고 바이든 대통령이 중간 투표 꼭 하라고 했거든요. 한국 와가지고. 오로스 테크놀로지가 오버레이 계측 기술을 국내 유일하게 보유를 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오버레이 계측 장비 KLA의 세계 점유율이 60%고요. ASML이 30%입니다. 근데 아까 말했듯이 ASML도 중국에 못 주고 KLA도 못 주고 그럼 오버레이 계측 장비 90%가 날아갔네요. 그렇죠. 나머지 10% 오로스 테크놀로지한테 매달릴 수밖에 없겠죠. 오로스 장비를.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많이 올랐음에도 불구하고 아직까지도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보시는 건가요? 조정을 좀 받는다면 네. 예, 괜찮을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 그래서 어쨌든 간에 지금 여기까지는 지금 노광 공정에서 지금 이루어지는 것들이고요. 물론 계측은 모든 공정에 쓰입니다만 일단 노광 장비 한 대당 오버레이 계측 장비 한 대는 무조건 있어야 되는 커플로 있어야 되는 것이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이제 수혜를 입게 되는데 그 다음은 뭔가요? 우리가 3대 공정, 노광, 식각, 증착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빛으로 쏴서 회로를 그리고 내가 그린 회로에 그제 회로를 남겨놓고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고 식각. 그다음에 이제 거기다가 증착으로 막을 입히고 이런 것이 전공정의 주요 공정이거든요. 자, 그 이제 딸기잼으로 그렸다고 생각을 하고 네. 딸기잼을 빼고 나머지 아까 그 감광액 있죠, 그거. 감광액. 이거 무슨 알쏭달쏭 과학교실인가요? 이거를 감광액을 이제 벗겨낼 겁니다. 왜냐면 내가 원하는 회로 패턴이 이게 그려졌으니 필요 없는 부분을 긁어내는 건데 감광액을 긁어내요. 감광액이 영어로 포토 레지스트 PR이잖아요. 네. 우리 남자분들 스트립쇼 좋아하시죠? 죄송합니다. 그냥 다 몰아가서. PR 스트립이라고 하죠. 포토 레지스트를 벗겨내니까. PR 스트립 장비를 만드는 회사가 PSK죠. 원래 PSK가 한 회사였는데 두 개로 분할해서 지금 PSK 홀딩스랑 PSK 두 개가 상장되어 있죠. PSK 홀딩스는 뭐 때문에 떴죠, 지금? 뒤에 후공정에서 솔더볼하고 칩 기판 붙이는 녹여주는 리플로우 장비. 그러니까 PSK 홀딩스는 후공정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패키징 쪽에. 이 PSK는 전공정 쪽에서 식각에서 쓰이는 부분이 큽니다. 그래서 이 지금 PSK는 근데 ASML에 비해서 유일하게 우리나라 장비에서 두각을 나타내는 세계 1위 회사예요. 이 PR 스트립에서. 그래서 세계 1위 회사기 때문에 아까 전에 말한 대로 뭐 점유율이 떨어지고 인지도가 낮아서 그냥 중국계 하는 거를 한국정 장비를 풀어준다. 이거의 취지에는 조금 얘는 좀 안 맞을 수도 있는데 어쨌든 우리나라 장비 회사에서 이렇게 세계 1위로 두각을 나타내는 회사는 PSK밖에 없기 때문에 얘로 하나 넣었어요. 네. 그래서 이렇게 벗겨주는 장비. 왜냐하면 회로를 이렇게 그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필요 없는 부분을 깎아내는 식각 장비도 또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식각 장비 분야 1위를 바탕으로 램리서치가 지금 이 세계 저기에 올라 있죠. 2위에 올라 있죠. 3위에 올라 있죠. 종합 3위에. 그렇기 때문에 PSK가 이 지금 램리서치를 제치고 이쪽 분야 1등이라는 것은 굉장히 의미가 큽니다. 어쨌든 램리서치든 ASML이든 이 중국 쪽에 못 주니 당연히 벗겨내는 PR 스트립 장비가 우리 국산 여기에 또 수혜를 입을 수밖에 없겠죠. 그래서 이렇게 중국 제재 나중에 뭐 이것까지 건드릴 수도 있을 수도 몰라요. 너무 우리나라의 수준이 올라가서 야 이런 정도의 수준을 저기 장비를 제공해버리면은 얘네가 이거 다 분해해가지고 공부해가지고 인력들 삼성전자에서 일하던 사람들 다 빼가가지고 TSMC에서 일하는 사람들 빼가가지고 그 연구해서 걔네가 만들면 어떡하냐 하면 되는데 지금은 그 정도 선까지 안 다들었기 때문에 아직 우리나라 장비 회사의 기회가 있는 거고 자 우리나라 대표 장비 회사 하면은 뭐 있죠? 지금 시간 체크 좀 해주세요. 시간 지금 10시 55분입니다. 10분 남았어요. 어느 정도 남았는지. 10분이요. 아, 괜찮네요. 네. 우리나라 대표 장비회사 하면 일단 세메스라는 업체가 있는데 비상장이에요. 그리고 상장된 회사에서 가장 알려진 회사는 원익 IPS랑 주성 엔지니어링이 대표적이에요. 두 개가. 근데 그 두 개가 주력이 다 뭡니까? 걔는 증착이에요. 노광식각 다음에 증착. 그러면은 우리나라는 바꿔 말하면은 역으로 해석하면 뭐죠? 역으로 해석하면 증착 장비의 주성 엔지니어링이랑 원익 IPS가 대표 기업으로 꼽히고 시가총액도 가장 크니까 그러면 노광 식각에서는 아예 인지도가 있거나 아예 시가총액에서 존재감을 나타내거나 이런 기업이 전무하다는 걸 뜻하는 거죠. 그렇죠? 증착 장비에서는 어느 정도 우리가 국산화에도 성공을 많이 했고 국산화율이 50% 정도 넘었고
그리고 인지도도 세계에서 조금이라도 그래도 10위권, 15위 이 근처에서 물론 점유율은 막 0.1 이런데 어쨌든 순위표에 이름은 올릴 수가 있는데 노광식각 장비에서는 아예 전무한 상태라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은 오늘 예로 든 노광식각 쪽의 장비를 중국에 제공했을 때 큰 타격이 없으니 뭐 그럴 수도 있지만 어쨌든 이런 기업들에게는 지금 기회인 거죠. 그쵸. 원익 IPS나 주성 엔지니어링 같은 경우보다는 이런 노광식각 쪽에서 인지도가 없다는 거는 시가총액 자체가 엄청나게 작기 때문에 포텐의 가능성도 더 크다는 거죠. 물론 리스크도 더 큰 거죠. 그렇지만 노광식각에서 알려지지 않은 분야가 있기 때문에 이쪽 분야가 중국에서 만약에 혜택이 돌아온다면은 뭐 올라갈 수 있는 포텐은 더 크다. 좀 여쭤보고 싶었던 게 그런데 이런 기사들도 한편으로는 있었어요. 그러니까 미국의 중국 규제가 강해지면서 오히려 엉뚱하게 국내 반도체 업계가 영향을 받아서 직격탄을 받았다. 우리나라 장비 업체가요? 뭐 그럴 수도 있겠죠. 지금 이렇게 중국업 이렇게 되면은 나중에 여기까지 영향을 미치면은 안 좋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안에 만약에 장비 안에 예를 들어 미국산 부품이 하나라도 더 들어있다. 우리 IRA법에서 느끼지 않았습니까? 우리 맨날 미국 대통령은 방한하면 뭐 함께 갑시다. 주한 미군 앞에 가갖고 그러고 미군은 항상 우리의 우군이다. 이렇게 생각하지만 IRA법에서 경험해 보셨잖아요. 어떻게 됐죠? 현대차, 기아 절대 안 해주잖아요. 그거 그렇죠. 실리를 따져버리잖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우리 이 장비 회사들이 클 수 있는 기회가 딱 왔는데 이 미국이 이것마저 차단해야겠다. 왜냐면 지금 아까 화웨이 그 스마트폰이나 노트북을 다 분해해가지고 지금 조사를 정밀하게 한다고 합니다. 그럼 만약에 그게 더 퍼져가지고 야 5대 장비 회사만 이렇게 끌고 갈 게 아니라 야 한국 장비 회사들도 실력 있고 이제 포텐이 터질 수 있는 기회가 있기 때문에 아예 싹을 잘라버리겠다. 너네 장비 회사에 만약에 미국산 부품이 0.1%라도 함유가 돼 부품이 들어갔으면은 절대 대중국 수출 안 돼. 이래버리면은 새싹 지려밟기에 당할 수가 있는. 그러면 결국 우리는 또 우물안 개구리. 우물안 개구리가 뭐죠? 결국 다 삼성전자양, SK하이닉스양. 삼성전자 뭐 매출 비중 80%, 95%, SK하이닉스양 90%, 95%. 뭐 그게 안 나쁠 수도 있죠. 삼성전자가 우리나라 소부장을 키우려고 그래도 자기가 들어가서 2대 주주는 1대 주주로 앉은 다음에 혈맹관계라고 하죠. 그러면서 키워져 갖고 키웠던 그런 배경들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걸 무시할 수는 없으나 그게 어떻게 반대로 얘기해버리면은 종속성이 너무 강해져가지고 세계에 진출할 수가 없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삼성전자 향이 그렇게 강하고 삼성전자가 지분도 대주주고 계속해서 밀어주고 소부장 뭐 함께 상생해가지고 공장도 옆에 같이 들어가지고 해외 진출도 같이 해주고 이러는데 만약에 경쟁사한테 장비를 댄다고 해보면 삼성전자에서 뭐라고 하겠어요. 이거는. 원래 을이잖아요. ASML 정도 되니까 슈퍼을이 되는 거지. 을이면 어떻게 되는지 아시죠? 단가 후려치기. 그렇죠? 벤더가 하나가 아니잖아요. 삼성전자 벤더가 두세 개가 되는데 만약 한 명이 다른 마음을 먹고 내 거 기술력 좀 좋아졌다고 다른 데 되는 순간 단가 후려치기. 뭐 그렇게까지 지금 대놓고 안 하겠지만 단가 후려치기. 그다음에 의뢰 관계, 수직적 관계에 있는 거를 최대한 활용해서 뽑아내는 거. 왜 이렇게 하는 거죠? 너네 옆에 있는 애들 지금 퀄 테스트 해봤는데 너네보다 너네 수준이랑 비슷하거나 더 뛰어난데 얘는 단가를 더 낮춰준다더라. 너네 안 되겠네? 이렇게 돼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렇게 안 되려면은 파이가 커져야 돼요. 무조건. 그리고 지금 이런 사태에서 미국이 조금 저기를 해줘야 되고. 미국이 막 이런 데까지 그냥 건드려가지고 우리나라 거를 막 근데 아직은 그냥 적인 것 같아요. 예를 들어 오늘 그 언급 안 한 것 중에 넥스틴이라는 기업도 있거든요. KLA 빈틈을 뚫고 들어가는.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조금 허용해 준다면은 지금 이런 기업들은 조금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의존도를 벗어나고 메모리 반도체 의존도를 벗어나서 비메모리 반도체 쪽 조금 더 최첨단 이런 쪽으로 도전해 볼 수 있는 기회가 생기고 그런 것들이 모멘텀이죠, 주가에. 그러니까 그런 것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미국은 일단 그 아까 5대 업체, 장비 업체들을 그 결속을 다지는 이쪽에 일단 치중을 하는 것 같아서 이쪽의 모멘텀은 아직 살아있다고 보이고요. SNS텍이나 오로스 테크놀로지나 뭐 PS코에는 좀 안 올랐어요. 근데 PS코에 홀딩스가 갔죠. 어쨌든 간에 이런 눌림목에서 공략한다면 좀 굉장히 좋은 기회가 되지 않을까. 필라델피아 반도체 지수 4,000 돌파 눈앞에 있다고 했는데 지금 거의 이제 다다르게 됐고요. 그렇습니다. 지금 뭐 아주 강하게 표현하고 싶으면 더 강하게 표현할 수도 있는데
지금 그런 표현이 왜 싫냐면은 네. 너무 그런 스팸들이 많이 오잖아요. 어떤 요즘에 스팸이요? 무슨 천지개벽할 일이 일어날 무슨 초특급 무슨 특급주 뭐 이런 거 하도 날라오니까 저 그런 단어를 쓰기 싫어서 그런데 단어가 그거 말고는 쓸 게 없어요. 그런 강한 표현을 쓸 정도로 지금은 기회다. 미국과 중국의 갈등 속에서 그 수혜를 받을 수 있는 한국의 기업 설명을 해주셨고요. 오늘도 소장님의 열정에 감명을 받았습니다. 신 소장님과 함께하는 식빵 반도체 교실이었습니다. 오늘도 잘 들었습니다.